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2025년 3월 19일 오늘인데요. 오늘 날짜로 안정화 방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첫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를 확대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의 일부 지역에 지정되어 있던 것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잠실 동만, 그러니까 잠삼대청 동만 했다면 이제는 이 지역의 모든 아파트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래서 기간을 정했습니다. 6개월. 2025년 3월 24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정했고요. 스카이블루님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로. 네, 그리고 기존 지정된 지역은 유지를 하면서 시장 과열 시 인근 지역 추가 지정 검토. 근데 이 인근 지역에 지금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강동, 그리고 성동구, 그리고 마포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 지정된 지역은 유지를 하면서 시장 과열 시에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추가 지정 검토가 만약에 된다면 강동, 성동, 마포도 추가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희가 있는 지금 강동 지역에도 지금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다. 근데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지금 이제 딱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2월 13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으니까 사실 한 달 됐다. 노랑여우님 안녕하세요. 이프로님, 베스트 형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할 때 저도 조금 사실 아이러니했던 게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푸는 시점이 되게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안 그래도 토어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값이 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 강동, 광진구, 그리고 마포구, 성동구 등등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의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마도 대선 행보의 전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너무나도 오묘했기 때문에. 근데 서울시에서 풀었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지역을 이제 정부에서 다시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을 한 것도 상당히 크게 지정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지금 묶이는 지역이거든요.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의 아파트 전체 신규 매매 계약금부터 적용을 하고요. 네, 3월 24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노랑여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동구 묶이기 전에 매수해야겠네요. 지금 강동구도 묶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 계속해서 이 규제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좀 황당한 것은 세상에 그 정책을 한 달 만에 뒤집어 엎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 되게 상당히 당황스럽다. 근데 최상목 대통령 대행께서는 그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집값 상승의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새소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어디가 집값이 지금 올랐나요? 네, 지금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한 그 나머지 지역들 물론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외에 지금 목동 지역도 들어보자면 지금 토호제 지역인데 상당히 집값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토호제 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지금 집값이 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모든 관련 규제를 총동원해서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 한 게 또 토호제입니다. 토호제로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그 의미가 없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면서 말씀했던 게 4인
재산에, 개인 재산에 상당한 침해로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호제를 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다시 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기다 대고 강남 3구 토호제 해제한 거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바짝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저도 그 토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타이밍이 조금 엇박자가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심력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속보로 오늘 강남 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거래,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해진 거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호제를 풀면서 재건축 아파트만 제외하고 잠삼대청에만 묶여있던 토호제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로 퍼뜨렸고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보시면 추가적으로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가열 지구를 지정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지금 투기가열 지구로 지정이 돼 있죠. 근데 거기에 추가 지정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지금 규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오르고 있는 지역만 오르고 있고 경기도하고 지금 지방은 지금 거의 아사 수준이거든. 경기도도 오르는 데만 뭐 과천이나, 집값 비싼 과천이나 뭐 하남시, 성남, 뭐 화성, 그런 극히 일부 지방만 지금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지, 그 외의 지역은 전고점도 회복하지 못하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가열 지구를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그 풍선 효과로서 어디로 그 풍선 효과가 퍼질까요? 경기도 집값 오르라고 지금 서울을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하시는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LTV 대출 제한,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중과, 청약 전매 제한 강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규제 수단은 다 동원해서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계신데, 뭐 실제로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모든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의 모든 아파트에 재지정하면서 우선은 한 단계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보여주신 건 사실이라, 이 대출 제한, LTV를 제한하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가열 지구가 지정이 되면 LTV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아마 대출에 대한 그런 한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은 지금 양도세 취득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해주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 지방은 양도세 취득세를 더 중과하겠다. 지금 안 그래도 중과하고 있는데 더 중과하겠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이 보수정당에서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맞는지, 최상목 대통령 대행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향이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을 때에 추진했던 그런 부동산 정책 방향이 아닌 걸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여당 쪽에서도 조금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루빨리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런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융 가계대출을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및 갭투자 관련 대출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정책대출 디딤돌 버팀목 금리 인상 검토하겠다. 요거는 근데 이미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대출 금리 인상 이미 했습니다. 버팀목하고 디딤돌 대출 이미 0.2%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지금 소위 말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방빼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 5,500만 원이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책 대출에 대한 그런 담보대출에 대한 그런 금액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전세대출 또한 지금 DSR이나 그리고 보증 비율을
인하 하락시킴으로 해서 전세대출을 조금 깐깐하게 그리고 적게 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은행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은행을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정책자금 대출을 규제해서, 근데 이 대출 가계부채 총량에도 정책자금 대출이 포함이 되거든요. 이게 약 60조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정책자금 대출도 은행의 대출,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는 그런 총량 규제에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은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을 막아서 지금 전체적인 총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하겠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엄한 데다가 이렇게 정책자금 대출에다가 이런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아리주엘님, 문재인 시즌2 지금부터 다들 안전벨트 단디 매세요. 날아갑니다. 네. 규제하면 항상 날아가던 그렇죠. 그랬었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만 봐도 지금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마포, 성동, 광진구 투기가열 지역으로 묻고 은평, 강북, 노도강, 금강구 날아갈 차례 뻔하죠. 네. 아마도 마포, 성동, 강동 쪽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도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노도강, 금강구 쪽에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노도강, 금강구 집값이 올라야 돼요. 그래야 재건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집값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재건축이 힘들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값이 상승을 해야 일반 분양에 대한 그런 수익률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 집값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퍼지라고 하는데 안 퍼지고 지금 외곽 지역은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경기도 지방도 상승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중심 지역을 묶어서 외곽 지역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캐사님, 이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사님. 오늘은 일 바쁘실 텐데 오셨네요. 네. 아리즈웰님, 미직거리 하지 말라고 정권 교체 해줬는데 어찌 일이 똑같이 하나. 이러면 절대 취득세 완화 더더욱 안 되고 종부세는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푼 타이밍이 참 안타깝다. 너무 상승하는 상황에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상승하는 상황에서 왜 풀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명분 없는 토지 해제였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1억, 2억 막 계속 신고가를 찍으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하려면 바로 하지 3월 24일부터 하는 건 뭡니까? 또 그 4일간에 또 발생할 그 거래, 아마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담합이라든가 이상거래 집중 점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거래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집중조사 하겠다, 단속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잠실 쪽에는 국세청이나 구청 그리고 뭐 사법경찰들 나오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집중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값은 지들이 올려놓고 왜 우리한테 난리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에 묶어서 집값 올린 게 누군데 왜 중개사들을 못 잡아먹어서,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신 분들을 못 잡아먹어서 부동산 담합은 또 뭡니까? 그 3,000세대, 4,000세대 지금 우리 지금 작은 10명이 모이는 모임도 저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3,000세대, 4,000세대가 되는 어마어마한 단지를 어떻게 집값을 담합을 합니까? 급하신 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좀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는 있지만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캐사님, 자유대한민주주의 국가에 열심히 규제를 골몰하는 정치인이 너무 많다. 그렇고요. 네, 여행을 떠나자님, 지금 상황에 토어제라니 그 단속도 고위급은 안 할 겁니다. 애초에 오키님, 애초에 토어제 묶은 게 잘못인데
여행을 떠나자님,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데 현 정권은 대놓고 저러니 참. 다란동 맥길로이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지금 상황에서 토호제를 다시 묶는다는 건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부동산의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집값이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지 못하셨던 분들조차도 집값이 정말로 많이 상승하고 있구나 라고 위협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규제를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심지어 지금 최상목 대행께서는 총동원해서 뭘 총동원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총동원해서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까지 이렇게까지 정말 긴급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호제 해제 미안하다, 죄송하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지금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지식의 정책 참 정말 답답하다 라는 생각이 오피님 지금은 오세훈은 자기 정치 중입니다. 아무래도 대선의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토호제 도대체 무슨 생각이셨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단순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어떠한 이유에서 토호제를 풀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여기 있네요. 네, 해당 지역은 5년간 토호제로 묶여 있었고 이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로 반포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하던 중 토호제 해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해제 조치를 한 것이다. 네, 맞죠. 네, 반포 지역이 풍선 효과 가장 큰 풍선 효과를 얻은 지역이 반포 지역이죠. 근데 이제 그런 풍선 효과가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 거기에 마용성까지 묶여버리면 그 풍선 효과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제 반포도 묶인 거죠. 강남 쪽이니까요. 네, 이제 완전히 다 싹 다 묶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뭐 원베일리며 뭐 반포 자이며 이제 실거주 안 할 거면 입주 못 한다. 근데 이제 이게 6개월이라는 기한을 둔 것도 저도 요것도 참 뭔가 왜 하필 딱 6개월인가? 6개월 뒤면 9월 달이거든요. 9월 달에 무엇이 있길래 그때 하겠다라는 건지, 왜 6개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매번 울거먹기로 매번 나오는 정책인데 주택 공급 기반 강화하고 정비 사업 속도를 제고하겠다. 이거 재건축 재개발 야당에서 도움 주지 않으면 협치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야당에서 없고 여당에서 집값을 잡아주면 여당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정치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인 게 지금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줌으로 해서 공급을 폭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당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해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신축 매입 약정 그러니까 그 공공임대 그러니까 공공임대 분양 어쨌든 6년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신축 매입 약정을 연말까지 11만 원 공급하겠대요. 무슨 아파트가 무슨 빵도 아니고 지금 9개월 남았나요? 9개월 만에 11만 원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청약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청약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분양 발표를 하겠다 아니면 인허가를 내주겠다 정도인 거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연말까지 마치 뭔가 공급을 할 것 같이 11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된다. 8개월 만에 아파트는 절대 11만 호가 공급될 수 없다. 다만 그렇게 공급을 하겠다고 약정을 할 뿐이다. 그래서 뭐 빌라도 11만 호 공급하겠다고 지금 일시대책 때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빌라 공급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 신축 매입 약정을 연말까지 또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택 안정화 시장 방안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는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네, 화면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서울이 지금 최근 7주 만에, 그러니까 작년에 15주 만에 상승했던 가격 상승세가 지금 최근 7주 만에 도달할 만큼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요. 네, 2월 둘째 주, 그리고 2월 넷째 주, 3월 둘째 주 보시면요, 이제 상승 기운이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마포, 용산, 성동구,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강동구까지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아니면 그 투기과열 지구로 묶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지금 빨개지고 있거든요. 상승률이 좀 빨개지고 있다. 강동도 이제 입주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상승 기조로 강력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직 규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잠실에 그 한 달 동안 집을 사신 분들이 진짜 승자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시 묶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마용성 그리고 강동 쪽에 집을 매매하실 분들은 빨리 매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또 언제 또 규제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한번 규제하면 또 풀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6개월이지 6개월씩 계속해서 연장해 갈 수도 있어요. 그 목동이나 그런 지역들도 계속해서 추가 연장 하면서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제 심리를, 국민들의 지금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6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연장을 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고려 빠르게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집값을 부추기는 정책을 계속 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행을 떠나자님, 예전에 했으니 잘못되었다는 시기면 정책을 내면 안 되죠. 그때는 맞을 수 있고 현재는 바라볼 때는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책이 항상 늘 틀린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맞는 것도 아닌데, 정책을 펼치는 시기가 지금은 토호제를 묶을 시기가 과연 올바른가라는 생각은 저는 들기는 해요. 네. 나라가 너무 사회주의 쪽으로 가다 보니 우파 정치인도 좌파 쪽으로 많이 쏠립니다. 수신이 문제인 듯. 오키님, 공급이 필요한데 규제만 하면 어쩔 건지.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2030년도까지는,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들어오기까지는 사실 공급에 대한 특별히 뾰족한 방안이 없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거기에 지금 3기 신도시도 2030년이나 돼야 공급이 충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 말고는 거래량을 늦출 수가 없다. 2월 달에 지금 2월 28일까지밖에 없는데 제 예상에는 한 4천 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월 달 거래량이 5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 거래량도 상당히 심히 궁금한데 2월 달에 5천 건을 서울의 거래량이 5천 건을 돌파하고, 그리고 경기도의 거래량이 거의 10,000건에 육박하게 거래가 됐다라는 것은, 근데 이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상승 쪽으로 가느냐 하락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세 상승인지 대세 하락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지난 7, 8월 달에도 거래량이 상승했을 때 대세 상승 쪽으로 움직였고, 이번에도 2월 달에 거래량이 5천 건을 돌파했는데 대세 상승 쪽으로 방향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거래량을 잡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불안 심리와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정부에서는 대출을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모든 지역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사리 할 수 없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집값의 상승, 대세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준린님, 극도로 잔인한 상속 증여세, 부자주거 기반으로 다주택자 말살적, 왔다리 갔다리 간보기 불확실성, 부동산 정책 난발, 해외 이민과 해외 부동산이 급증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정권이 5년마다 바뀌고, 그리고 미국같이 다시 한번 재취임을 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찌됐건 이걸 지금 그래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강남 3구의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토어제를 풀고 나서 그 상승세가 더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심리를 트리거한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게 대기하고 있던 매수 수요자에 대한 그런 수요 심리를 자극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언젠가는 영원히 사유재산을 여건히 그렇게 규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역만 차별적으로 계속해서 규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풍선 효과의 부분은, 이 풍선 효과로 반포가 그렇게 많이 상승했던 것도 그런 반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기준금리가 완화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게, 대출 규제가 완화돼서 가계대출이 증가세,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완화됐는데 금리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부동산 구매 부담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재사 정부에서 금리를 좀 내려라, 은행 금리 좀 내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1월 달까지는 고금리를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냥 제 생각에는 대출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도 아무래도 이제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작용했을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도 금리가 4%대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지킴님, 반포 신축 전월세 올라갈까요? 성동 분당은 시세 상승할까요?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은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려고 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거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요. 반포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렸고요. 이렇게 되면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반포. 되게 계획을 잡으셨던 분들도 되게 좀 당황스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월세를 맞추려고 하셨던 분들도 실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간 6개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시에 지정 연장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연장해서 써먹겠다라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3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니까요. 지금 오늘이 19일, 그러니까 20일, 21일, 22일, 23일, 5일 남았네요. 5일 동안 계약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지정 효력은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하겠다.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일부의 구의 동만 묶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다 묶어버리겠다. 그래서 아파트가 약 2,200여 개의 단지에 40만 호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묶어버리겠다 발표를 했고요. 주택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합동점검, 기획조사, 자금 출처조사, 부정청약 단속, 집값 올린 건 지들이 올려놓고 합동점검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토지에 풀었다가 묶었다 해가지고 지금 집을 샀다, 지금 빨리 사야지 하고 집을 샀다가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른 데 풍선 효과 만들어 놓고 무슨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부정청약을 단속하겠다는 건지 정책이나 좀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 공급 기반 강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 공급, 신축 매입 약정입니다. 약정. 맞네요. 인허가 착공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11만 호를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거지, 11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말까지 매입을 약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4년 약정을 11만 원 했다 해도 기본적으로 4년에서 5년, 진짜 짧게 잡아도 그 정도인데, 그러면 3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2030년도까지는 집 부족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네. 또 수도권 공공택지 연내 착공 시 미분양 발생분에 대해서 22조 원 기회 매입 확약 등 공급 조기화하겠다. 네. 또 세금 들여서 미분양 발생분 또 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이 사게끔 만들어 주시려면 규제를 풀어주면 개인이 사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왜 굳이 세금을 들여서 정부에서 사드리겠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요새 하도 합동 점검이 많이 나와서 저희는 지금 포기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잠실은 되게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상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 지역의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가열 지구를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외에 추가 고려를 지정을 고려하는데 이게 아마도 성동, 강동, 그리고 마포, 광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에 집을 구매하실 분들에게는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가열 지구가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대출 LTV는 제한이 되는 거고 양도세, 취득세 중과는 저는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발 이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대책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정책자금 대출 받겠다는 거지 일반 대출 받겠다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 없다. 다만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우리 서민 여러분들께서는 대출의 그런 비중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서 빠른 결정과 빠른 대출 해서 전세를 들어가시던 집을 마련하시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들이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부동산 담합을 갑자기 집값만 오르면 부동산 담합을 확인하겠다고 집값이 떨어질 때도 부동산 담합합니까? 집값 떨어질 때도 담합해서 떨어지고 오를 때도 담합해서 오르는 건지 왜 오를 때만 담합이라고 하시는 건지 사람 머리 개수가 몇 개인데 담합이 되겠습니까? 어찌됐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방송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